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데 민법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민법 가운데서 모두 시험 범위가 되는 게 아니고 세무사 시험 범위는 민법 총칙만 시험 범위가 되는데 총칙은 어떠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 요건 좀 알고 가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 총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구성을 볼게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총 7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7장으로 되어 있고 조문은 184개밖에 안 돼. 184조, 184조. 그러면 민법 총칙은 그 뼈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요게 중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자, 누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했다. 요렇게 민법 총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그러면 뭐예요? 이걸 권리의 주체라고 합니다. 권리의 주체.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를 갖다가 누가 했느냐 이거죠. 누가. 그래서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를 누가 저질렀느냐. 그래서 누가를 갖다 우리는 권리의 주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건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거죠. 권리의 객체. 그 다음에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돈 주고 샀느냐, 아니면 팔았느냐, 아니면 빌렸느냐, 공짜로 줬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법률행위란 말을 씁니다. 법률행위. 그래서 일반인들의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누가 저질렀느냐, 무엇을 대상으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갖다가 민법 총칙의 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갖다가 우리는 권리의 주체라고 하고, 이 권리의 주체는요, 우리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딱 두 가지입니다. 권리의 주체가 뭐냐면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쉽게 갑이라든가 을이 될 수 있는 자격이죠. 갑이라든가 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의 주체라고 하고, 이러한 갑이라든가 을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자연인 그래요. 자연인. 사람을 갖다가 법에서 뭐라고 불러? 자연인. 그 다음에요, 단체가 있죠. 단체.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를 갖다 우리는 법인 그러는 거예요. 법인. 그래서 갑 또는 을이 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하고 법인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인에 관해서는 민법 제2장, 그래서 총칙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은 총칙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3장. 그 다음 무엇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권리의 객체라고 하고, 이 권리의 객체는요, 권리마다 다릅니다. 권리마다 다르게 되는데 그 많은 걸 갖다가 통일할 수 없으니까 민법 총칙은요, 권리의 객체에 관해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어. 물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대상은요, 권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대상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칙은요, 권리의 대상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도 물건만 통일시켜 놨어. 물건만.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 규정이 있고, 정의 규정. 그러면 이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움직이지 못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에다가 동산이라고 하죠. 동산. 자, 그 다음에요, 주인된 물건이 있어. 주인된 물건, 텔레비전 같은 거, 이걸 주물이라고 하고, 텔레비전의 기능을 갖다가 도와주는 물건으로서 리모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종물이라고 하는 거야. 종물. 자, 그래서 주물과 종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무엇인가 과실을 만들어주는 게 있어. 원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물건이 있어요. 이걸 과실이라고 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닭이라고 하는 게 있어. 닭. 암탉이 있어요. 암탉이 달걀 나왔어. 그러면 암탉은 달걀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암탉을 뭐라고 하느냐? 원물이라고 하는 거야. 원물. 근데 만들어진 달걀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과실이라고 하는 거야. 과실. 그럼 달걀은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죠?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걸 천연과실 그러는 거야. 천연과실. 사과나무가 있어. 사과나무는 사과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사과나무를 원물이라고 하고 만들어진 사과를 갖다가 우리는 천연과실 그러는 거예요. 천연과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은요, 부동산과 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고, 주인된 물건이 있고, 주인된 물건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종된 물건, 종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만들어주는 물건이 있는데, 만들어주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하고,
만들어진 물건을 갖다가 우리는 과실이라고 하는 거야. 과실. 그래서 권리의 객체는 이렇게 물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의 객체를 갖다가 우리는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4장입니다. 4장. 자,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걸 갖다가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법률행위. 앞으로 이 법률행위라는 단어가요,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따라올 텐데, 이 법률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법률행위가 뭐냐? 법률행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전부 다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사고 파는 거 매매잖아. 매매는요, 매도인이 원했을 때 하는 것이고 매수인이 원했을 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을 갖다가 월세 주고 빌려 쓰는 걸 따로 임대차라고 하는데, 이러한 임대차 계약도 내가 원했을 때 하는 거예요. 유언도 내가 원했을 때 하는 것이고, 소유권 포기도 내가 원했을 때 하는 것이고, 상속 포기도 내가 원했을 때 하는 것이고, 계약이 깨졌을 때, 계약이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하는 해제도 내가 원했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라든가 임대차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소유권 포기라든가 글자는 다 다르지. 글자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원했을 때 하는 거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 따라서 법률행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해서 한다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의사를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규정. 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누가 그러면 권리의 주체라고 하고, 권리의 주체는요, 갑이라든가 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갑이라든가 을은요,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이라든가 법인 단체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연인은 2장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고, 법인은요 3장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고, 권리의 대상, 권리의 객체는 많지만 물건만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건은 4장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고, 법률행위는 그러면 당연히 5장이 되겠죠. 5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1장은 뭐냐 이거죠. 1장은요, 이러한 자연인과 법인이 법률관계를 저질렀는데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소송 어떤 법을 쓸 것이냐. 그래서 갑과 을 두 사람, 갑이라든가 을이라든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분쟁이 있었을 때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가 써먹는 법의 종류가 있어요. 법원의 판사가 써먹는 법의 종류를 1조에다가 규정하고 있어. 이걸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 그래서 여기 1조 법원은요, 장소적 개념의 민사법원이다, 고등법원이다, 대법원이다, 이런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님이 근무하면서 땅땅땅 두들겨가지고 판결하는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요,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 판사가 써먹는 법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판사가 써먹는 법의 종류. 자, 그래서 자연인 또는 법인 권리의 주체가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소송을 제기되면 어떤 법을 쓸 것이냐, 법의 종류를 갖다가 규정해 놓고, 그러면 이러한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관계가 됐던 가족관계가 됐던 이러한 것들은요, 상대방한테 피해 주면 안 되겠지. 피해를 갖다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익을 챙겨줘야 돼.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은요, 상대방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면 상대방한테도 이익을 챙겨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또 권리 행사를 함부로 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 이걸 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이걸 갖다가 우리는 민법 제1장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칙 제1장은요, 공통원칙 통칙으로서 재산관계가 됐든 가족관계가 됐든 법원의 판사가 쓰는 법의 종류, 그 다음에 재산관계가 됐든 가족관계가 됐든 서로에게 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은 통칙으로서 민법 제1조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규정하고 있고, 2장은 자연인 사람, 3장은 법인 단체, 4장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 5장은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은 뭐냐? 6장은요, 시간계산이야. 6장은요, 시간계산입니다. 시간계산을 갖다 우리는 기간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요, 재산적 권리가 있게 되면은요, 재산적 권리는요, 대물림하는 게 아니야. 대물림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재산적 권리는요, 시간의 효력이 완성되기 전에, 그래서 법이 정한 권리 행사 기간 동안에 빨리빨리 자신의 권리를 찾아 먹어야 돼. 자신의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지 않아. 분명히 가벽에 권리가 인정이 돼요.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요, 저 사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권리가 없나 보다. 권리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시간이 잔뜩 흘러가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오게 되면은요, 다시 종전 권리 행사하게 되면 그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자료가 없으면은요, 이때는 권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제도가 있어. 그것이 바로 제7장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제7장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효 그러면 시간의 효력을 말하는 거야. 시간의 효력이 완성이 되면 재산적 권리가 사라지는 거죠. 가족법 관계는요,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재산 관계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재산적 권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하느냐, 그 시간을 계산하는 기간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없애버리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분쟁이 있으면 어떤 법을 쓸 것이냐, 분쟁이 있으면 서로 이익되게 하고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러면 이때 발생한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것이냐, 시간 계산하는 기간 규정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권리 행사하지를 않으면 권리를 없애버리는 소멸시효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민법 총칙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요, 법은 어떤 걸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신성실의 원칙 지켜야 되고, 권리남용 금지 원칙도 지켜야 되고, 발생된 권리를 시간 계산을 해서 법이 정한 기간 동안 행사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재산적 권리가 없어지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 이게 민법 총칙의 구성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